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5 지방자치 행정론 제1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3장은 제가 주장하는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 공동체 행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제14장에서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 자치는 일종의 새로운 시도인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공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공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쳤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음?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50년 살고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거 한 10%만 이루어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 10중 8구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면 실망도 크죠. 중요한 거는 이 실패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성공의 확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한테 부담감을 줍니다. 늘 누구 앞에 가서 성공하고 싶고 TV에는 성공 사례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불염초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죠. 그 실패로부터 좀 자유로울,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나아가 실패를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공 실패는 결과주의잖아요. 결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왜 감동을 하고 좋아해요?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뭔가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는 시도 중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로또 제가 어? 일주일에 하나씩 주잖아요. 800만 분의 1입니다. 야구는 3할만 쳐도 아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 확률은 제가 주관적으로 50년 살고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 성공도 상대적 성공이 있고 절대적 성공이 있습니다. 상대적 성공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평가죠. 비교해봐서 어? 내가 남들보다 잘했으면 성공, 남들보다 못했으면 실패라고 보는 게 상대적 성공이에요. 반면에 절대적 성공은 주변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저는 이거를 늘 일기를 쓰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졌느냐,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았으면 그날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건 절대적 성공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데 실패가 90%면 이 90%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서 인생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 오답노트 쓰는 시간이 저는 일기를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모두 중요하고 그렇지만 성공 요인에만 너무 편향되지 마다. 모든 프로 책에 성공 요인만 나오는데 실패 요인도 잘 분석해 보면 이것이 장기적인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를 실패 요인이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례에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학 배우는 사람들은
PDSF라고 그랬죠. Plan, to see feedback의 반복인데 실패하면 실패한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피드백,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늘 평가해보고 환류하는 이러한 삶. 그래서 일기 쓰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일기 쓰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 특히 제가 시간의 11조란 책을 썼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루가 저녁 때 시작이 돼요. 그 저녁을 잘 보내야 그 다음 날에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기가 발명되고 이래서 밤 늦게까지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녁을 잘 준비하면서 보내야 그 다음날 성경에서는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뭐 새벽만 강조하는데 하여튼 일찍 자라는 소리예요. 일찍 자야 그 인생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절대적으로. 이 공동체 자치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국제 사례로 저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 그러면은 축구,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데 스페인에서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몬드라곤이라고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면 마드리드는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에 있고 포르투갈은 왼쪽 끝에 리스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발렌시아가 있고 요 위쪽에 바르셀로나가 있고 밑에는 그라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게 될 몬드라고는 요 북쪽에 있어요. 스페인의 북쪽은 프랑스랑 연결이 되죠. 여기는 지중해라고 부르는 데고 프랑스 쪽에 붙어 있는 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요 도시의 이름이 몬드라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가까이 쓰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 지역을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언어도 쓰고 여러 개의 또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러면 스페인어 그러지만 여기는 원래 바스크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스크 지역 언어로는 아사라테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를. 근데 이걸 스페인어로 하게 되면 몬드라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북쪽 지역 바스크 키프 스코아라고 하는 그 주의 주도, 죠? 주도를 뭐라고 그래요? 몬드라고 또는 아사라테라고 그래요. 인구 2만 명에 GDP 3만 4천 유로. 그러니까 뭐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이 지역은 1956년 울고르라고 하는 제조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전체적인 경제 생활을 문화 생활을 이끌어가는 조직체다,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곳에 가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는데 매출액이 약 16조 원 되고 일자리를 8만 개 정도 8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또 훨씬 더 커졌지만 직원 10만 명에 240조 원의 매출액을 하거든요. 이거보다 매출이 훨씬 적은데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형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이고 스페인에서는 10대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개 여기서 나오는 상표예요.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체를,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몬드라고는 꼭대기에 Cooperative Congress 그래가지고 여기에 몬드라곤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총회, 상임위원회, 평의회가 있고 이 안에 전체 한 300개의 협동조합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로 나뉘어져요. 여기에 파이낸셜 금융그룹이 있고 여기는 산업그룹이 있고 여기 리테일 소매 그룹이 있고 밑에는 교육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그룹에는 은행, 사회보장보험업 그리고 이 금융 중에 노동자 중심이니까 협동조합이 노동, 인민, 금고를 가지고 유통 부분은 리테일 여기로 가면은
에로스키라고 하는 소매점에 우리로 따지면 CU 같은 게 있어요. 생협 같은 게 있어서 에로스키 유통 부분이 있고 지식 부분은 대학교 1개하고 기술연구소 12개 직업교육을 하는 산업 분야가 제일 큰데 여기에는 5개 분야에 거의 200개의 협동조합 또는 일반 기업체 형태의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있다. 그럼 이 몬드라곤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41년에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이분이 76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 몬드라곤의 아버지예요.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놀고 있어요. 원래 캐도릭 신부인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첫 글자를 짜가지고 울고르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파고르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 이름으로 울고르라고 하는 협동조합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느냐? Cooperation is the powerful lever that multiplie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multiply, 증대시키는 지렛대가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협동이다. 개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4대 가치로 cooperation, 협동, participation, 참여,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innovation, 혁신 이런 거 합니다. 그냥 뭐 노동자 세상으로 서로 응? 응? 먹고 노는 게 아니고 innovation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자체 내에서. 그래서 그 울고르로 시작해서 바스크 지역에 경제적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 동네 기업으로 키우는 겁니다. 산업 쪽에는 가전, 유통, 금융, 교육 쪽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은 300개의 기업체가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세일즈로 그만큼 아까 16조 원 된다 그랬죠. 일자리로 8만 개, 투자, 에비타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말해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명이 함께 협동조합으로 함께 산다 이거죠. 이게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개인화된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함께 잘 사는 지역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이 몬드라고는 어떻게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나 이런 책이 나옵니다. 2마리 토끼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고 또 일자리도 많아서 어? 다 함께 잘 사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초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 내수 시장이 아직 외부에 초기에는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대 나온 기술만 있으면 가전제품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높은 도덕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적 생활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이거 할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부유한 한 사람의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원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물론 자본주의의 혁신으로 이끄는 힘은 자본주의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자본주의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기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도덕률에 기초해서 잘 짜여진 내부 규칙들을, 내부 규약들을 가지고 있고 각 공동체들이 정관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노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절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사회주의와 믹스된 자본주의 개인화된 사회가 아니고 약간 사회주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중에서도 여기는 호세마리아의 신부님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신론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원래 막스나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유물론이나 이렇게 있어요. 실은 없다. 모든 건 물질이다 그러는데 이 지역은 하나님이 계시고 신부님의 영들의 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이거다. 이렇게 유신론적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뭐 8대 영역 32가지 성공 요인을 뽑고 있습니다. 큰 것만 살펴보면 리더십과 응집력,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간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개발과 참여, 그리고 네 번째 요인 지속적인 학습, 혁신 및 개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대의 개발,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성과지향, 응? 여기 응? 사회주의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어? 성과를 내야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지향, 이 주식회사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여기도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요. 프로세스와 사실에 입각한 경영 해가지고 8대 영역을 주제를 삼아서 32가지의 성공 요인을 이 책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숱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울고르라고 하는 그 파고르라고 하는 최초의 가전 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요? 파산이 됩니다. 왜 파산당했는지 알아요? 한국의 LG와 한국의 삼성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전자제품, 여기 울고르에서 만든 전자제품이 LG와 삼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실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국제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국제 노동자들은 돈만 알고 개인주의로 돈만 벌려고 온 사람들. 이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없었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삼성과 LG에 밀렸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니까 한 2천 명이 잘렸어요. 2천 명이 갈 데가 없었지만 다른 아까 연대 한다고 그랬지 함께 서로 도와주자는 다른 협동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재고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이 공동체의 힘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10 Lessons from a Visit to Basque Corporate Confederation 2017년에 짐 바암브루그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몬드라곤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성공으로부터는 우리도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 실업의 문제, 사회 안전망의 문제, 안전한 소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끝없이 개인의 경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 요인들, 아까 8대 영역 32항목의 성공 요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strengths, 강점과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요인, threat, 어?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 경제로 가려면 본딩 소셜 캐피탈 우리 하나가 되는 힘 저는 그래서 결국은 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성과 주체성, 친밀성 이런 것들 조합원들끼리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소셜 캐피탈 신뢰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외생 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게 아주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내는 기업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딩은 하나를 묶는 힘이죠. 브리징은 연결하는 힘이에요. 이 연결하는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연대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사업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네?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 자본주의의 기업들을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결국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런 이 중소도시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첨단 산업들은.
그런 것들은 탑 레벨에서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하게 하고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들 레벨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소비, 유통,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로 가자.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 1인 1표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회주의를 지향합니다. 모든 것을 총회에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총회, 이사회, 감사, 근로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체크 앤 밸런스가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몬드라곤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나중에 한국에서는 우리 성미산 사례를 제가 살펴볼 때인데 거기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지나친 사업 확장은 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지 너무 전 세계로 대기업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엄격한 조합원,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피릿이 아니라 돈만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조직 공동체가 망한다. 단기적 성공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공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실패에 대비한 대책. 실패에 대비한 대책이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위험이죠. 실패하면 위험에 대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 이거를 우리는 국가가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공동체 자체의 방향이고 더 행복하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몬드라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스라엘은 매일 전쟁 나고 있죠. 이 안쪽이 가자 지구입니다. 이쪽에 전쟁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기에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와서 여기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특히 뭐 러시아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다. 어? 여기 이디오피아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시오니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를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야 하고 차지해 버린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쪽 끝에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유대인을 지원하니까 결국은 어,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고 결국 주변에는 이 종교적으로는 여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고 요 옆에 주변은 다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의 전쟁을 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랍인도 있고 응? 응? 이슬람 아랍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싸우러 간다고 하는데 아랍인들은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쟁 끝난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살게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먼저 이 러시아 이런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만들자. 거기 가서 살자. 공동체를 이루어 살자고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곳이 키부츠예요. 일종의 협동 농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09년에 첫 번째 키부츠인 데가얀 알레프로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집단 농장 모델이에요. 함께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다양한 키부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대 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어? 유대인 대이주로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키부츠 운동이 확대되고 48년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때 키부츠가 굉장히 커집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50년대, 60년대 되면은 국제 농업 정책과 결합해서 키부츠 모델이 이 이스라엘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로는 경제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협동농장으로 하는 키부츠의 위상은 많이 약화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면 이 상황이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향이 더 강화돼요. 경제 자유화 정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공동체식 운영은 축소되고 대부분 다 자본주의 국가처럼 사유재산제 기본한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들어오게 되죠. 2000년대 이후에는 이 키부츠가 기본적으로 농업하고 유통 중심이었는데 관광, 교육, 하이테크 분야로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70개의 키부츠가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재 270개 운영되고 있고 키부츠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2% 정도. 그래서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이 키부츠 공동체에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때 여기 신청하면 키부츠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멤버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느냐? 농업과 피셔리, 아면 이건 이제 어업이에요. 농업, 어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게 24%, 인더스트리, 쿼리, 일반 산업에서 하는 게 또 24%, 여기 tourism, 여행업, commerce and finance 11%, 뭐 transportation, building, public 서비스, 여기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18% 이렇게 차지하고 퍼스널 서비스 17%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사는 곳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각자의 사유재산보다는 공유재산이 좀 더 많고 어? 함께 빨래도 같이 하고 뭐 식당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많은 일거리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초기에는 완전 공동양육제로 했어요. 공동양육제로 이렇게 타가소가 있는 곳이죠. 아이들을 완전히 공동생활관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교 50년대로 가면서는 집단 교육이 좀 더 강화되었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경제도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현대에는 상당히 또 개인화된 그런 자녀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협동식, 집단 정체성 이런 것도 우리도 이런 옛날 유교 중심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지금은 개인화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부츠 안에서는 상당히 이쪽 자본주의화된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하고 다르게 가족 중심의 양육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유아교육, 초등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여기 하이테크 언어교육도 하고 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공동체 의식은 어렸을 때 형성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 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부모한테 어? 내가 왕이야, 내가 공주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절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함께 양보하고, 함께 살 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어? 지 마음대로 짜증 부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애들 다 어릴 때부터, 영유아, 어? 영어 교육시키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함께 지내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 규약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도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죠. 그러나 이런 키부츠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히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 우리 마을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아이로
소위 인격이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채워졌느냐?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유재산 없어. 이렇게만 살 수 있었느냐?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그렇게 사유주의죠, 완전히. 그러나 중기로 접어들면서 50년대 이후에는 개인 시간도 허용하고 개인의 소비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많이 허용해지고 사유재산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임금제, 개별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게 다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교육, 해외교육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서는 이제 전체 기숙사에서 살았던 이런 모습에서 가족 단위의 아, 집집이 가족 단위로 사는 걸 허용하고 개인화된 생활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도 사유재산 금지였는데 사유재산화, 민영화를 시키고 개인 소득, 자산 소유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키부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약 12만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 중에서도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죠. 공동체성과 개인성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인구도 유지하고 공동체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에도 그전에는 농업, 제조업 이렇게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스타트업,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과 같은 관광 산업도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운영 방식도 이제 민영화가 더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개인 소득 중심 플러스 공동체 기반. 그래서 저는 한 30%를 공동체 기금으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로 70%, 공동체 가치로 30%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30%, 내 개인으로 쓰는 것 70%.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 문화도 사회주의처럼 완전히 뭐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들도 인정하는. 그래서 공동체 중심, 가족 중심으로 가되 개인의 선택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사회적 가치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참여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스스로 deliberation, 사유하는 시간, 수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키부츠가 그렇게 잘 살아남아서 이 사회에 개인이 경쟁해야 되고 정말 루저들은 맨날 창피해야 되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존감을 가지고 모두가 구성원이 행복한 그러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델로서 키부츠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은 참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저물어가는 이스라엘 키부츠의 이상. 철저한 공동수요 기반 공동체에서 사유화 바람이 그리고 공업화 바람이 불고 소비주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키부츠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응? 사유화되면서 차등임금, 개인계좌, 서비스 요금, 이거 완전히 이 자본주의화된 이 흐름이 들어가면서 슬프다, 전통적인 키부츠가 그립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공동체에서, 나이스한 공동체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적 삶, 서로를 존중하고 완전 개인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책으로 내고 제가 유튜브도 찍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현실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슬픈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픈 현실 속에서 또 새로운 싹이 트는 거니까 그러한 운동들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공동체의 상징이던 많은 키부츠들은 그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어? 새로운 스피릿을 가지고 어,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이제 뭐 이게 바로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자의 소망,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저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착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한 동네가 그렇게 되고 한 지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고 또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3장에서는 우리가 해외 사례로 자발적 공동체 사례를 어, 스페인의 몬드라고 이스라엘의 키부츠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